두 번째 아이템도 역시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 그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면, 뭐 이준석 그 전 대표 그때 과거에 논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내려오게 되고, 네. 또 김기현 당 대표 내려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을 볼 때는 네. 여론도 그렇고 당내 분위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당내 분위기잖아요. 당내 분위기가 그러니까 소위 김기현 그 대표에 대해서도 비토 분위기가 워낙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러면서 뭐 밀려 나간다고 해도 결국은 당의 의견이 그렇게 좀 총의가 좀 모아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사실 어제 걸 보고 긴급부총 연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못 열었죠. 긴급부총 열어가지고 뭐 약간 내보낸다는 취지가 비대위원장 내려오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당내 분위기는 좀 다르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일단 이용 의원이 제가 뭐 실명을 다 아시니까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다 기사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용 의원하고 개인적 감정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저 기사를 의원들만 있는 텔레그램 방에 올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거의 안 한 거예요. 뭐 한 두 분 정도 반응을 했다고 해요. 올소를 그래요? 두 분이 얘기했다고 그러고 또 한 분은 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은 이제 뭐 기사도 나와서 계속 얘기할게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것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네. 해요.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뭐 한 1년 전쯤 가서 나경원 전 뭐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리고 막 이랬을 때 그때는 이제 들불같이 39명인가가 아마 연판장에 서명을 하고 이제 막 이게 됐고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10월 11일 날 작년 10월 11일 날 강서구청 선거 진 다음에 김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 한 10대 명이 이제 막 그 방에서 거의 뭐 굉장히 세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그렇지. 선수 무시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음,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 에이 공천 앞에 있으니까 당 대표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그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으세요? 이게 안 맞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공멸이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건 공멸이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자, 당 대표를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뽑았는데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요. 여당이 집권 여당이 어떻게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느냐. 그래서 정식 당 대표 체제를 만들자고 해서 여러 상황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게 지난번 전당대회예요. 그렇죠. 예. 3구 전당대회입니다. 3월 9일. 3구 전당대회. 네,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지. 룰도 막 바꾸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그때 근데 사실 이게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이번에 뭐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뭐 사퇴 요구하고 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자주가 그죠?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 그 대놓고 그냥 당무 개입하고 비대위원장도 날리려고 그러고 또 이게 어쨌건 저는 놀랬던 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신감의 표현인가? 그냥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했어요. 저 거부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죠. 보통은 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가?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뭔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럴 분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밝히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또 궁금증을 갖잖아요. 그렇지. 뭐야, 뭔데, 뭐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기사는 사실이 아니야. 뭐 그럼 뭐야? 뭐 이러고 또. 딱 부러지게 했고 자기는 거절을 했고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자기는 자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도 그 처음 입장문 나온 게 있잖아요. 국민이 그렇죠. 국민을 위해 나선 길 제 할 일 하겠다.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있나요? 자기는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과의 상하 관계에서 일을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분가를 한 거예요. 분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분가가 돼버렸지. 뭐 조금 더 생각하면 뭐 어떤 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서 제일 큰 전자회사가 하나 있다고 쳐요. 알자. 전자회사 CEO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룹의 회장이 계시고. 그리고 그룹을 위해서 여기가 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기서 그냥 본인이 물러나거나 뭐 그렇다고 대통령실의 입장대로 그냥 어떻게 뭐 끌려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형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당내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형도 옆에서 느꼈잖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얼마나 보수에 붐업을 했는지.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 얘기는 아마 다 생각하실 텐데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당원 당규를 다 해부해서 다 봤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러고도 남지. 그러고도 남어.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강제로 끌어내릴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만 마음 안 먹으면 최소 6개월 동안입니다. 최소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 임기는 총선 후에도 이어진다. 총선 후에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12월 29일부터니까 6월 뭐 5월 29일까지 가는 그렇지. 거예요. 6월 29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국회 임기 시작하고도 국회 임기 시작이 5월 30날이거든요. 아까 제가 39라고 그랬는데 38입니다. 38 전당대회 잘못했고. 그러면 누가 끌어내릴 수가 없는데 뭐 의총을 하든 무슨 전국위원회를 하든 뭐 연명을 돌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막 긴급 의총 열어가지고 막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가라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뭔가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인식이 되고 왜냐면 선출직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했지만 제도상으로는 안 된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제도상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그 상황이 안 와서 저는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렇다면 후자라면 버티기 어렵던데 후자가 없잖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저는 솔직히 오전에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점심 먹기 전까지.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에 방송 하나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야, 그러면서 이제 슬슬 나오는 게 뭐 봉합 분위기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쨌건 지금 저녁 뉴스들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그 과정 자체 무슨 뭐 당의 사당환이 뭐 공천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로 네. 확인이 돼가는 게 좀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원인은 결국 그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앞으로 전망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돌파를 선언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까지는 대통령실이 속을 부글부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가만히 있는 모양새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그 옆에 있었던 참모진들의 문제에 관련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번에 강서 보궐선거도 그랬고 엑스포도 그랬고요. 지금 총선을 이렇게 한번 난리를 쳐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를 특정한 분들이 독점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니까 보고가 한 3% 정도 지는 것 같은데 잘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보세요. 그 부산 엑스포도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 뭐 112대 22인가요? 뭐 90표 차이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잘하면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결선 갈 수 있습니다. 안 되니까 결선만 가면 우리가 이태리표 로마표 해가지고 하면은 역전 이게 무슨 뭐 월드컵 4강 뭐 16강 가는 뭐 그거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총리실이나 외교부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황당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전달이 안 돼서의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됐다.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엑스포 끝난 다음에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만드는 건 그거는 참모의 보좌 실패가 확실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한테 그 보좌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아? 정확한 정보 같은 게 딱딱.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정보를 줘야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총의를 그렇지. 모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들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을 그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아놓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도 없었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거는 저도 좀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엑스포 관련해서 특별 업무 받은 그 분은 도대체 총선 나간대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찾아보시면 압니다 누군지. 아까 그 기자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 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가지고 총선을 또 나간다는 거예요. 16대 때 한 번 했어요. 16대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위반으로 중간에 관둔 분이에요. 내가 참. 이게 뭐냐고. 오늘 진짜 이 빡세네요, 빡세. 그 와중에 또 우리 동시 시청자수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메. 6,200분이 6242. 넘었네요. 아유, 또 이거 올라가. 웬만한 뉴스보다 잘해야 많은 되겠네. 분들이 보고 계시는. 빨리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 정희님. 네, 방금 대구 현역의원 여론조사 왔네요.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 사시는 분이고 몇 선 되신 분인데 잘 됐다 싶어 바꿔야 된다고 응답했네요. 세대 교체 좀 합시다 하셨고요. 애슐리님. 말이란 한 사람 건너면 사리부터 와전되죠. 두 분이 직접 만나 의논. 김 여사 맞습니다. 사건은 사과보다 사건 설명을 이해시키는 게 더 네, 나을 맞습니다. 텐데요. 맞습니다. 결과는 국민의 목 더 시간 끌지 말고 빠른 해결을 예. 기대합니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맨스테이님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에 실시한 다문화 연수 문제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지 않은 곳. 기사 봤습니다. 예.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 문정권 때 만들어지고 교육된 교재 내용입니다. 이따 우리 종북 얘기 할 예, 거잖아요. 일단 좀 할 거예요. 그것도 예.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할 건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워낙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형도 좀 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갈등 국면은 좀 봉합되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거 봉합으로만 단순히 끝나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우리가 더 발전해야죠. 이거를 딛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다시는 이러면 안 되고 진위가 서로 뭐고 그래서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한 원팀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서로 비난하고 너 때문에 이렇다 그럼 망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이제 합의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은 그 명품백 얘기를 일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뭐 신사협정에서 그다음 뭐 저기 우리 비대위원 마포울 출마 안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 망한다 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이 확실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에서 힘을 다 쏟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거 지휘자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불씨 남겨놓고 대충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얼거설거 해가지고 담배불 발로 끄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맹종 안 한다고 두 분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믿고 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금 뭐 찬양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직위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인가 거기 영화에 나오잖아요. 사람에 경례하지 말고 직위에 계급에 경례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당을 이끌도록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는 거지. 이걸 개인 대 개인으로 볼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쨌건 자꾸 이게 또 이제 누가 옳다 해서 뭐 이렇게 많이 가고 또 약간 뭐 어떻게든 얼기설기 봉합해서 그냥 총선 때까지만 끌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해서 이번에 그런 얘기 많이 차기를 도모하고 어. 대통령 임기가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런 무엄한 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지금. 이런 무엄한 너 그 얘기하더라. 맞아.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이 되더니 대통령 임기 2년에 3년 넘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그거 자기 정치하는 거야. 무엄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은 대통령 이름 얘기하면 자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단순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자기 정치.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팬덤이 열광을 하고 셀카 찍고 하는 게 그럼 거기에 취해가지고 셀카를 찍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지.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 맞지만 정치는 꼭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예인한테는 그게 인기가 되고 돈이 되고 뭐가 되고 하지만 정치인한테 그러기 되게 힘들어요. 하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도 안 하는데. 그거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내가 오늘 셀카 100개 찍으면 다음에 뭐 차기 대선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런 정도라면 대중이 벌써 알아보죠. 그 셀카 찍자는 소리도 안 해요. 눈과 태도를 보세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을 뭐 옹호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아, 저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예요? 이것을 당의 그 지지율과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열광하고 좋아서 뭐 취했습니까? 저는 고민을 했다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게 마치 정통 우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보지도 않은 사람이 누구는 뭐 도원이라고 말했죠?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까는 데도 있나 봐. 그 다음에 뭐 인기에 취했다 봤냐고 한번 와봤냐고 인기에 취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형을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게 형은 옆에 있으니까. 아니 봤잖아 내가. 맨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잘 치르는 것이 최선인데 일단 뭐 현재 당내 분위기는 뭐 친윤그룹에서 비토하고 이런 막 휙 나오기 쉽지 않은 분위기긴 하죠. 확실히.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단 논리가 없고요. 뭐만 하면 사퇴, 연판장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판단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우린 정보가 너무 많고 그렇지. 벌써 하루 만에 거의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 거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상상이 되지 않아요? 다 나왔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제가 이제 해설을 더 만남의 해드려야 될 장면부터 텐데 그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도 이 방송을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당은 이상철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으로 얘기하지 뭐 제가 공천받아고 저런 거 아니 뭐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얼마나 절박한 선거인데. 맞아요. 50대가 날아갈 뻔하다가 겨우 살았는데 이번에 지면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총선 지면은 윤석열 정부가 무언가를 도모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남은 임기 동안 그냥 아니, 식물 대통령 지난 되는 거 4년 아니야? 동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있었어. 그렇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까지 악마화하면 하는 민주당은 나중에 경수완박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한 얘기죠. 지금 이제 경찰 악마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한동훈 위원장이 잘 맞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 대고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리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 진정성이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라디오 하느라고 사전에 10분 늦었거든요. 8시 40분부터인데 8시 50분에 갔는데 네. 늦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할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그치. 거 아닙니까? 막 그랬을 것 같아.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래? 오. 막 활발해. 그래서 이게 야, 뭔가 원래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때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서울 경기 판세 분석하고 그걸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물어보고 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럼 뭐 침울했나 물어봤더니 아니래. 오늘 아침 원래 침울해야 되는 건데 그거 어. 하긴 오늘 아까 공개된 거에서도 침울한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면 딱 들어가거든요. 어. 그럼 이제 기자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도 그렇지, 있고. 근데 3분 늦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신 분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이 착석해야 된다고 3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럼 기자들은 생각해요. 아 3분 왜 늦었나. 안에서 뭔 일이 있어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 전화가 안 끝났어. 밖에 나가셔서 그래서 같이 들어가느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왔는데 첫 마디가 뭘까?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고 이게 되게 막 이런 얘기를 뭔가 막 했었을 것 같은데. 귀가 막힌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이재명 대표 뭔가 우리 당 저희 당에 관련한 얘기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한 거에 대해서 왜 사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쭉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 그게 그저께 멘트인가? 그러니까. 그랬었어 사실. 그리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깨끗하게 사과를 했죠. 본인이 과했던 부분, 뭔가 지역을 나누는 듯한 어떤 발언들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사과하고 그 그리고, 사과 때문에 사퇴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린 그때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게 시스템이 그래도 딱 제대로 계속 돌아가는구나. 자기 할 일을 했다니까. 자기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오늘 또 저기 그 영입 인사단도 있었잖아요. 삼성. 예.
그 저도 고동진 그것도 전 사장. 그 연기되는 거 아닌가 그랬거든. 아니 다 해. 뭘 연기해? 그러니까 그럴 줄 일정 알았다고. 다 소화. 똑같이 하고 그도 센스 있잖아요. 이분 아이폰 쓰시는 분인데 삼성 사장하고 이분이 핸드폰 갤럭시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지. 갤럭시 이걸 탄생시킨 주인공 아니야 거의. 그래서 주머니에서 갤럭시 폴더폰 해가지고 그걸로 셀카 찍고 그런 거는 노력이잖아요. 그렇지. 그럴 정신이 있느냐? 야, 이 대단하다. 거기서 이럴 정신 있느냐 이래버리면 뭐. 와, 대단하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번 상황에서 어쨌건 한동훈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형님 말대로 뭔가 저기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봉기하고 이래버리면 어지러운데.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항로를 바꿀 수가 없어. 이 항로를 뚫어야 돼.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바꾸라고. 그렇지.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번 사태가 물론 어제 오늘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총선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들더라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어쨌건 대통령실의 개입도 이제 최소화되면서 당내 반발도 줄어들고 그러면 원팀으로 한 목소리 내기도 좋을 수 있고. 당은요. 당은 진짜 민심을 먹고 살아요. 굉장히 예민한 데입니다. 당이 막 하는 일이 한심하고 못하는 것도 많지만 선거 때는 당은 사는 길을 결국 택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댓글 이 동시 시청자 수 보고 또 댓글 이렇게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죠. 누가 했는지 압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당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울컥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뭐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뭐 공천받으려고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 순간 역대급 배신행위를 하는 거구나 나는 그 생각을 전 하면서 방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런 형님이 그러니까 저희 정치화스타 저희 형님이랑 저랑 하는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진짜 형님이 약간 뭔가 저희는 좀 재밌게 하려고는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많이 듣고 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야 이제 프리맨이니까 난 당적도 없고 잘못한 거 까고 그럼 형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저도 알게 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맨스테이님 그 정도 그러셔야죠. 제가 사람 잘 봤네요. 아까 일상적인 업무를 쭉 해왔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좋게 또 판단해 깜짝 주셨고요. 놀랐어요. 네, 우리 책 읽는 아로미님 한동훈 대표는 매번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메시지 내는데 여권 익명의 관계자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 너무 피곤해요. 그 익명이 진짜 핵심 관계자 맞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럴 때마다 정치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항상 그 익명의 관계자죠. 저거는 또 이준석 전 대표도 항상 얘기하죠. 익명의 뒤에 숨지 말라고. 그러니까 익명으로 얘기를 할 때는 비겁한 게 맞긴 맞죠. 뭐 그렇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보자. 떳떳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성미원님 고맙습니다. 네, 포엑스라지 동료시민님 조선제일검 국힘 내에서 우주제일검으로 업글되어 제대로 공천학살해서 진정한 국민 공천학살 나왔습니다. 멋있는 공천이라고 해주세요. 멋있는 공천을 하죠. 한동훈 화이팅, 강동갑, 윤희석, 광진갑, 김병윤 화이팅. 저희 세트예요. 세트. 고맙습니다. 네, 최노을님 2021년부터 24년까지 윤석열, 이준석, 한동훈 이야기 영화로 만들면 서울의 봄보다 흥행할 듯. 뭔가 되죠. 피곤하고 고단하면서도 참 스펙타클함이 넘치는 제가 다 쓸 수 있죠. 다 봤으니까. 극본은 형님이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요. 재밌어요. 신정혜님, 윤 대변인님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울하지만 응원은 필수입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경약도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백상준님 잘 소통해 승리합시다. 선당이 아니라 선민을 합시다. 저 멋있는 말이네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선민 우울한 후사할 거라고. 50대를 만들어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절박합니다. 네. 자, 우리 진짜 지금 최근에 이 논란되는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보죠. 봐야죠. 요 얘기는 좀 더 보고 어차피 저희 또 목요일날 방송할 때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